안녕하십니까. 오인사주명리의 오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67세 남자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사주를 막상 풀어보려면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주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한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공부만 많이 하시고 실전 사주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면은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고 그다음에 가장 원칙대로 전공법으로 사주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사주를 보고 신약하니 신강하니 그 다음에 용신이 뭐니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대로 팔자용신 정구을령이라고 해서 용신 바로 찾고 그걸 중심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푸는 방법대로 푸시면은 안 풀리는 사주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사주를 풀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그 사주를 보면은 해월 정화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뭐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용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신은 내가 평생 내가 써야 될 주묵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사주의 용신은 내가 부리는 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지, 월지, 지지 중에서 월지가 내가 써야 되는 그 용신이란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투출된 기운, 월령이 바로 용신이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는 정관격입니다. 정관. 지지는 정관격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장간이 무갑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과 인과 그 다음에 상관을 쓰는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모양 나는 곳에서 내가 학문을 해서 그것을 펼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투출된 기운이 이게 용신이면은 무토 대신 기토가 투출된 거죠. 그러면은 천간은 식신입니다. 식신. 천간은 용신이 식신입니다. 식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벼슬아치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벼슬보다는 장사치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서비스나 그런 걸 해서 토생금, 식신생재하는 사주다. 그러면은 왜 용신 할까요? 다른 기운들도 있는데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용신을 치면은 패가 큽니다. 용신이 아닌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로 쓰는 용신을 만일에 길신인데 용신이 그것을 치면은 그 사람이 패가 크고, 내가 용신이 흉신인데 그것을 살리면은 또 패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 하는 겁니다. 처음 배울 때는 왜 똑같은 오행인데 어떤 것은 더 중시하느냐, 그게 바로 용신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용신이 이렇게 정해졌으면은 나는 내가 벼슬을 해야 되는데 장사치로 사는 사주인데 용신이 있으면은 이 용신을 망가뜨리는 병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주에 보면은 병이 없는 사주도 있지만 대부분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병은 뭘까요? 천간 먼저 보면은 식신을 쓰는 사주가 겁재가 오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를 생해주는 거니까 내 길신을 생해주는 건 좋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좋다고요. 그리고
식신이 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신생자니까 내가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산활동,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번다. 화생토 토생금에서 천간은 참 모양이 좋게 짜여져 있습니다. 만일에 이 경금 토 기운하고 화 기운하고 바뀌었다 그러면은 화생토 화극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관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겁재가 와서 항상 내 돈을 건드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 해서 기토가 살아있는 한은 금을 바로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뭐 어떤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지지를 한번 볼까요? 정관을 쓰는 사주가 그 옆에 재가 있는 건 상당히 좋죠. 금생수.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채용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재물도 벌고 어떤 자리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정관을 쓰는 사주가 식신이 옆에서 합을 합니다. 해미합을 하죠. 해묘미 삼합 중에서 반합을 하는 거죠. 식신이 관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다는 뜻이죠. 그러면 관이 관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게다가 여기 상관까지 하나 있어서 식신이 합하는 거에서 상관까지도 관을 때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내 게으름,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내가 성실함이 되지만 식신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내 나태함, 게으름 그런 거죠. 사길신, 사흉신으로 우리가 나누지만 사흉신도 길신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사길신도 흉신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식신이 관을 볼 때는 흉신 역할을 하죠. 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고귀한 관을 치는 거죠. 게다가 상관까지도 치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죠? 배우자궁, 자식궁이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는 자기가 자기 직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다. 6층까지도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죠. 일찍 해가지고는 자기 하는 일이 막힙니다.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병이니까. 이게 바로 병이에요. 병. 가정을 꾸리는 게 병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을 안 꾸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뿌리가 시지하고 일지에 있습니다. 해월 정화기 때문에 일간이 조금 약하죠. 정화는 여름, 봄 이때 태어나야 되는데 이분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내가 약한 계절에 태어난 거죠. 다행인 것은 일지하고 시지에 그나마 정화 있어서 뿌리가 있어서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지하고 시지에 의지하려는 게 강합니다. 가정을 가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그쪽에 의지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정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쪽에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식신하고 상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죠. 뿌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게다가 식신이 또 투출까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편하면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고귀한 관을 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관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나마 여기 상신, 이게 상신입니다. 상신. 우리가 사주에 보면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하는 상신이 있게 돼요.
이게 서로상자도 되지만 재상상자도 됩니다. 일간이 임금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보필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금기운이 있어서 토국수도 할 뿐만 아니라 토생금, 금생수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대패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합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토생금, 금생수 하는 것도 있어서 관을 잃을 수는 있지만 내 자리가 내 먹고 사는 모든 게 다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만일에 여기 신금이 없고 이 옆에 또 토기운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자리가 없고 뭐 하나 변변히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금기운이 있어가지고 금생수하고 토생금,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고귀한 관이 합해서 관을 못 쓰게 되지만 그래도 다른 길, 그 길이 있다는 얘기죠. 대패는 안 난다 이겁니다. 운에서 토기운이 들어오더라도 힘들지만 그래도 금기운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패는 안 난다는 사주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국을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했어요. 대략 이 사람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아, 고귀한 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게으름, 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솔함 이것 때문에 내 관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내가 어떤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 벌고서 산다. 여러 사람 속에서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대운을 보면 압니다. 대운. 어떤 분은 사주 원국만 풀어가지고 사주를 풀이한다 그러는데 절대 대운을 안 보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일생 이러한 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운이 있다는 얘기죠. 가장 큰 게 대운방을 본다는 겁니다. 대운방. 왜 대운방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4가지 방 속에서 태어납니다. 일례로 목방이 있고요, 화방이 있고요, 금방이 있고 토방이 있죠. 토방이 아니라 수방이 있죠. 이 4방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해월이면은 수방 중에서 해월에 태어난 거죠. 양의 남자가 양의 일간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운 자체가. 그래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남자가 이렇게 흘렀는데 같은 시각에 태어난 여자는 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금방으로 흘러서 화방으로 흘러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여기서 좋은 대운이 될까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이 사주는 관이기 때문에 금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제방을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자로 태어나서 금방을 거쳐서 화방으로 흐르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사주가 똑같은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분은 아마 잘 나갈 겁니다. 제방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내 뿌리가 들어오는 화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도 나름의 어떤 일을 잘 헤쳐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이 사주는 조금 힘들게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 사주도 토방이 없기 때문에 일생 그래도 큰 대패는 없이 자기 운을 누리며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방 좋죠. 여기는 목방이 좋죠. 여기는 화방도 뿌리가 들어오니까 괜찮죠. 다 괜찮아요. 방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정관은 식신상관운을 만나는 게 제일 안 좋죠. 그러면 10년 대운을 보자고요. 토가 들어올 때마다 이 사주는 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천간에서는 기토가 잡히면은 모든 게 끝나겠죠. 갑기압하면은 화급금 바로 때리죠. 통과할 수 있는 기운이 잡혀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갑목이 올 때 갑기압하면은 화급금 되니까 이때가 대패가 난다는 얘기죠. 지지도 상관이 와가지고 상관 경관하고 천간에 내 하는 일이 모든 게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내 있는 것도 몽땅 다 뺏기는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0대에 상당히 힘든 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도 하나씩 운을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천간부터 먼저 보면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주의할 게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운도.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천간하고 지지하고 서로 영향이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주가 안 풀립니다. 여기서 화급금 한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영향을 미치고 지지는 지지끼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운을 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기운이 들어가서 밑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기운이 들어오면 좋죠. 상신이기 때문에. 이게 금기운이 상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생금 하는 상신. 금기운이 오는 건 상당히 좋죠. 식신의 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금기운이 들어오는 것도 좋죠. 식신의 재를 받으니까. 그런데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을 하는 거죠. 병신합. 재가 들어와서는 좋은데 그 재가 내 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 때 재는 무엇을 뜻하죠? 재는 남자한테 여자도 되고 재물도 되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욕구, 욕망이 됩니다. 재라는 것은 내가 와서 쟁취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때 재가 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뭐죠? 학업, 합격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학생 때 재가 이렇게 겁재에 잡히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못 이룹니다. 그리고 정관이 있는데 살이 들어오니까 간살 혼잡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사람의 사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람이 집안도 조금 어렵게 태어났고요. 아버님이 그때 뭐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공부는 상당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겁재가 식신을 생겨주듯이 어떤 인간관계도 넓고 사람이 뭐 어디 가든지 인기를 끌고 그럴 정도로 발이 넓게 이렇게 지냈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이때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떨어져서 재수를 했고 대학 들어갈 때도 한두 번 떨어져가지고 후기에 아마 합격을 했을 겁니다. 이 신축 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대 운은 이민이 들어옵니다. 이 대운은 식신을 쓰는 사주가 정관을 보면 식신이 관을 치니까 안 좋죠. 그러나 여기서는 화생토 토생금 해서 기가 재에 맺혀 있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오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돼서 정관이 살아납니다. 가장 좋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가 어디에 맺혀 있느냐도 봐야 됩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에 맺혀 있죠. 재가 관을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좋고, 지지도 정관을 쓰는 사주가 인을 만났으니까 걷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화기운의 뿌리까지 들어오니까 이때가 이 사람은 제일 좋았죠. 관인상생의 일간의 뿌리까지 들어오고 정관이 살아나니까 제일 좋았죠. 일생에 있어서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인관이 됩니다. 뭐 특수 공무원인데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국가공무원에 일단 합격을 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이 인운도 좋죠. 관인상생하니까 해묘미 목국을 해가지고 관이 조금 잡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관이 인을 보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정관은 합을 하거나 커져도 안 좋습니다. 고귀한 정관은 그대로 정관 자체를 놔두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천간으로 보면은 살이 들어와서 식신이 제살하는 게 좋지만 역시 아까 그 설명한 대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서 살이 살아나니까 약간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이 봉착이 되고 이 사람이 그 살이 들어올 때 살에 관련된 그 직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는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그 흉운인 갑진대운에 들어오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탓이죠. 부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기를 치고 들어와서 결국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 면직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상관이 관을 치니까 배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옷을 벗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배우자궁이 나를 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하고도 술민형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배우자가 이 사람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보를 찔러버립니다. 그 공무원 조직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 그만두고 나와서 그 배우자랑 이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주 그대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민간 기업, 좀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충 여기저기 그 다니면서 하는 업무를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 업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조사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소위 정제, 사업은 아니죠. 이 사람은 월급쟁이로서 어떤 대기업 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라의 벼슬 한 것도 맞고요. 이걸 끝까지 지키지는 못하고 일반 기업체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재를 버는 그런 삶을 후반에 살았다는 얘기죠. 사주와 똑같이 살았어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 신강하고 신약하니 어떻게 이게 신강 신약을 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강하면 신강하고 얼마나 약하면 신약합니까? 그래서 용신을 이렇게 안 잡고 무슨 뭐 이게 인비가 용신이 재관이 용신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용신은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한 월령이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용신이 길신이면 그것을 생하는 기운이 상신이고 그것이 흉신이면 그것을 극하거나 충하는 기운이 상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방을 살펴보시고 대운끼리 하나씩 그 대입을 해서
흉신일 때 그것을 극하는 대운이 들어오면 좋고 길신일 때 그것을 생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사주는 뭐 종격으로 본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간은 생극제화, 지지는 형충해합의 그 원리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종제격이니 종합격이니 종살격이니 그렇게 안 보셔도 사주 다 풀립니다. 용시를 이렇게 제대로만 잡으면은 사주 푸는 거 정말 쉽습니다. 어렵게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60살에 있는 병호대운에 있죠. 병호대운.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왔으면 내년은 어떻고 후년은 어떻고 그럼 나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세운을 대입하면 돼요. 올해가 이민년이죠. 내년이 개묘년이죠. 후년이 갑진년입니다. 그러면 3년 뭐 그 이후도 다 대입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올해는 이민년 지지의 정관인데 인용은 좋죠. 대운은 내 자체 뿌리가 들어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민년이 들어왔으면은 올해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이 정관이 겁재도 치고 재생관하니까 천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수생목, 목생화 하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인옷을 화가 되니까 지지도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뭐 화극 기운이 강하면은 금이 좀 다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묘년도 해묘이 목을 짜가지고 인이 들어오니까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천간으로서는 살이 들어오니까 재생살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난제가 좀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갑진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갑진대운에 한번 크게 패가 났었죠. 10년의 패를 나게 한 것이 갑진대운인데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4년은 갑진년인데 갑기합 하겠죠. 토국수 하겠죠. 제일 안 좋죠. 대운도 화생토에서 상관을 생하는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목생 이 화기운이 겁재 들어오고 이게 갑기합을 잡혀버리니까 화극금 또 화가 들어와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2024년 한번 또 큰 패가 나는 해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패가 그 전조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계묘, 문서, 뭐 말썽나는 문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한 거, 말썽나는 문서나 말썽나는 계약이나 무슨 그런 불업 문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갑진년에 대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문서나 계약이 있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때는 무슨 일을 벌리거나 그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때는 근신하면서 그 안 좋은 한 해의 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운 나쁠 때 새로운 일 벌려가지고 대패나는 것보다는 근신하고 좀 참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사주 푸는 거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주를 갖다 대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장 쉽게 푸는 사주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런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다 풀립니다. 사주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논리대로 풀면 돼요. 논리대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주를 가지고 풀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실전 사주를 풀어가면서 사주
푸는 어떤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